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누가복음 2장 52절. 누가복음 2장 52절. 둘의 국제학교 교육의 지침이 되는, 기준이 되는 말씀입니다.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고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을 받았다. 이건 내가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입니다. 나는 구독자가 많아서 정기 구독자가 10만 7천 명입니다. 교육부에서 중고등학생들 대상으로 중고등학생 3만 5천 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한 보고서가 있습니다. 장래 무엇이 되기를 원합니까? 중고등학생 3만 5천 명 중에 최고로 많이 나오는 목표가 유튜버가 되기를 원하는 것이 1등입니다. 2등은 가수, 탤런트 되는 게 2등입니다. 우리가 자랄 때 하고는 학생들의 목표나 꿈이 달라지는 것이지요. 또 초등학교 4, 5, 6학년을 대상으로 조사했는데 초등학교 4학년 이상 46%가 야동을 본다. 야동 아시지요? 야동을 모르는 사람 있습니까? 모르는 게 좋긴 하지요. 초등학생 둘 중에 한 명은 저녁 시간에 공부하는 척하고 부모님들이 잠든 시간에 컴퓨터나 스마트폰을 가지고 야동을 보고 있는 거지요. 특별히 금년에 중학교 1학년에 입학한 학생들이 어렵다 그래요. 왜냐? 작년 1년 내내 비대면 교육을 받으면서 집에서 비대면 교육 받고 학교에 등교를 안 하니까 기초 실력이 없는 거지요. 그리고 공부하는 집중력이 떨어지고 지금 1학년 우리 중학교 1학년 손 한번 들어볼까요? 중학교 1학년. 예, 상당히 우리 교육계에서 지금 1학년이 아주 어렵다 그래요. 코로나19 중국 폐렴 때문에 집에서 비대면으로 공부하면서 기초가 잘 닦여 있지 않아서 집중력이 떨어지고 학습 의욕이 떨어지고 어렵다 합니다. 내가 책을 한 권 소개하겠습니다. 몬테소리라는 이태리의 여자 의사가 있었습니다. 1870년에 태어났으니까 150년 전 난 사람이지요. 몬테소리라는 분이 진실한 크리스찬인데 왜 유명하냐? 이태리에서 첫 번째로 의사가 됐습니다. 여자 의사. 그전에는 여자들은 의과대학을 못 들어갔습니다. 근데 몬테소리라는 여학생이 나는 의사가 되고 싶다. 그래서 근데 의과대학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 막혀 있으니까 정부에 요청을 했습니다. 나는 여자로서 의사가 되고 싶습니다.
의과대학 입학하도록 허락해 주세요. 3번이나 요청했는데 거절당했어요. 여자는 의사 되기에 적합하지 않다. 150년 전이니까 이태리 정부에서 그런 생각을 한 겁니다. 간절히 원해서 입학 허가가 나서 첫 번째 의과대학생이 됐습니다. 그런데 남학생들하고 같이 공부하기가 전부 남학생인데 여학생 혼자니까 힘들었어요. 얼마 지난 뒤에 지쳐서 의과대학을 못하겠다. 중단하고 딴 길로 가야 되겠다. 그러고서는 자퇴서 내고 의과대학을 떠나려고 공원으로 갔습니다. 공원이 영어로 파크죠. 파크. 그 지역의 파크 공원으로 가서 공원 의자에 앉아서 참 의과대학에서 해보려고 애썼던 세월이 아쉽고 마음에 참 스트레스도 받고 해서 하염없이 앉아 있는데 그 옆에 여자 거지 한 명이 동냥을 하는 겁니다. 공원에서 여자 거지가 한 푼 주십시오 하고 구걸을 하는데 그 옆에 여자 거지의 딸이 있었어요. 한 6살쯤 되는 딸이. 처음에는 그런 걸 관심 있게 못 보고 그냥 앉아 있었는데 어쩌다가 여자 거지의 딸의 관심을 가지고 보니까 엄마는 구걸하는데 이 딸이 보재기를 하나 가지고 보재기를 폈다가 접었다가 1시간이 넘도록 보재기 가지고 노는데 그 얼굴이 너무 행복하게 집중해서 보재기를 펴고 말고 엄마는 구걸하는데 6살 먹은 딸은 그렇게 보재기 가지고 집중해서 노는 겁니다. 그걸 보고 영감을 받았어요. 아, 인간의 생명은 참 소중한 것이구나. 엄마는 구걸해서 살아가는데 그 딸은 조그마한 보재기 하나 가지고 접었다가 폈다가 그 옆에서 1시간이 넘도록 집중해서 행복한 시간을 보내는구나. 내가 의과대학을 그만둘 것이 아니라 인간의 영혼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 살리는 의사가 돼야겠다. 그 마음을 고쳐먹고 다시 학교로 돌아왔습니다. 의과대학 졸업할 때 정신과 의사가 됐습니다. 자기가 정신과 의사가 그러니까 이태리의 첫 번째 여자 의사지요. 어디에 지원을 했느냐 하면은 정신박약아들을 전문으로 수용하는 그 기관에 자기가 지원을 했습니다. 150년 전이니까 뭐 정신박약아, 정신지체자들을 사람답게 대우 못하는 거지요. 그냥 방에다가 10명씩 가두다시피 해놓고 아무도 돌아보지 아니하고 하루 3끼 밥만 주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책임자로 갔습니다. 가서 자세히 관찰하면서 아이들 목욕도 시켜주고 애들을 돌보는데 애들이 하루 3번 밥만 들어오니까 식사가 가면 애들이 막 서로 다투어서 밥을 먼저 받으려고 막 다투는데 몬테소리 의사가 관찰을 해보니까 특별한 현상을 눈에 본 겁니다. 애들이 음식에 굶주려 있는 것이 아니고 밥을 받으려는데 힘쓰는 게 아니고
밥을 담는 그릇이요. 그게 예쁜 그릇을 서로 탐내는 겁니다. 그 그릇을 받아가지고 얼른 밥을 먹고 그 그릇을 가지고 놀이하는 거예요. 머리에 쓰기도 하고 굴리기도 하고. 애들이 음식에 굶주린 게 아니라 놀이에 굶주린 겁니다. 놀이에. 손으로 만지고 굴리고 노는 놀이에. 그래서 거기서부터 몬테소리 교육법이 나왔습니다. 한 사람이 성장하는 과정에 그 나이에 맞는 놀이가 있는 거예요. 어릴 때 잘 놀아야 정서적으로, 정신적으로 건강한 사람으로 자라는데 초등학교 때 잘 놀지 못하고 학원에 다니거나 가정에서 사랑을 받지 못하거나 놀아야 될 때 놀지 못하고 억압을 받으면 마음에 병이 드는 거지요. 그래서 이 사람이 몬테소리 교육법이라는 것을 발전시켰습니다. 그런데 참 중요한 것은 그런 관점을 가지고 어린아이들한테 그 정박아들한테 한 명 한 명 영혼을 소중히 여기고 한 명 한 명을 관심 가지고 돌봤는데 2년 뒤에 무슨 기적이 일어났느냐? 그 정박아 수용시설에서 정신장애자, 정신박야가 절반 3분의 2가 정상화로 돌아온 겁니다. 정상아동으로. 그동안에는 왜 정신박약으로 취급받았느냐? 그 나이에 맞는 정서적인 지도를 받지 못했어. 관심과 배려, 그 나이에 맞도록 놀고 영양을 공급하고 자유로운 영혼으로 뛰어다니고 사랑이 부족해서 정신박약으로 취급받은 거지요. 몬테소리 선생님이 여자 의사로서 한 명 한 명 정성을 쏟아서 지도하고 그랬더니 정신박약으로 분류되어 있었는데 2년 만에 정상화로 바뀌어진 겁니다. 교육이란 건 뭐냐? 사람에 대한 영혼에 대한 관심이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소중한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이지요. 여러분 가정에서 어머니 아버지한테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하나님 아버지 앞에 더 말할 것 없지요. 둘의 국제학교에 입학하는 학생 한 명 한 명은 너무너무 소중합니다. 누구도 누구를 억압하거나 왕따하거나 그러면 안 돼요. 서로 존중해야 돼요. 학교 들어올 때는 성적이 나빠도 괜찮습니다. 둘의 국제학교는 설립 정신이 머리 좋은 천재를 뽑아서 천재적으로 키우자 그게 아니에요. 보통 학생들이 들어와가지고 훌륭한 인재로 자라게 하자. 둘의 학교의 설립 목표입니다. 여러분이 IQ가 높지 않아도 괜찮아요. 난 IQ가 130인데 140인데 그 쓸데없는 소리예요. IQ 높은 사람이 빗나가면 더 사고를 쳐. IQ가 높은 사람이 윤리, 정신건강 이런 게 없으면 문제가 생겨. 내가 서울대학교 가서 학생 상대로 특강을 했습니다. 1시간 강의를 잘하고 마치고 나왔는데 서울대학에 학생 상담소가 있습니다. 그 소장님이 나를 좀 내 방에 가서 차 한잔 나눕시다. 날 초청했습니다. 그래서 서울대학교 학생 상담소 소장님하고 차를 마셨는데 목사님 오늘 강의 내가 뒷자리에서 들었습니다.
아주 좋았습니다. 그러고 하는 말이, 목사님, 서울대학교들 모두 들어올라 하지만은 서울대학생 중에 37%가 정신적으로 정서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우울증, 불면증, 인격장애, 대인관계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중에 6%는 당장 입원해야 될 정도입니다. 우울증 걸리고 인격 장애가 있는 서울대학 출신이 사회에 나가서 무슨 큰일 하겠습니까? 우울증 걸린 서울대학생보다 건강한 농사꾼, 행복한 노동자가 낫겠지요. 서울대학 교수의 말입니다. 우리는 그 나이에 맞게 행복해야 돼요. 잘 놀고 공부 잘하고 잘 먹고 잘 자야 됩니다. 여러분, 잘 놀아야 됩니다. 공부만 하면은 공부벌레가 돼가지고 공부는 잘하는데 인간관계가 좋지 못해. 공부는 잘하는데 이기주의요. 자기만 아는 겁니다. 한국 교육은 그런 점에서 병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둘의 국제학교는 그런 교육에 우리가 도전해서 좋은 교육을 실시해보자. 이제 둘의 국제학교는 시작입니다. 이번에 이제 여자 기숙사 건축하는 그 계약을 했습니다. 이제 금년 2학기 지나면 여자 기숙사 한 70명 들어갈 수 있는 기숙사가 완공이 됩니다. 그리고 저 위에 풋살장도 이제 착공을 합니다. 여러 가지 하드웨어를 갖추는 거지요. 그러나 중요한 건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한 명 한 분의 건강한 행복한 마음, 바른 정신, 그게 중요한 거지요. 여러분이 행복해야 돼요. 자, 오늘 본문 말씀 누가복음 2장 52절은 예수님이 자라실 때에 유일하게 있는 성경 구절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나이에 어떻게 자랐었느냐? 네 가지입니다. 그 둘의 학교 교육의 기준입니다. 기준. 예수님의 여러분 나이 시절처럼 교육시키자. 목표입니다. 누가복음 2장 52절 다시 읽습니다.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을 받았다. 네 가지입니다. 첫째는 지혜가 자라고 지적인 성장, 공부 잘하는 거지요. 키가 자라고 신체적인 성장, 건강이죠. 건강. 하나님께 사랑받는 영적 성장, 사람에게 사랑받는 사회적 성장, 요즘 말로 EQ, 인간성, 감성 지수가 자라는 겁니다. 네 가지가 조화롭게 균형 있게 자랄 때 행복한 사람, 좋은 일꾼, 하나님의 일꾼이고 나라의 일꾼이고 세계로 나가서 한국을 빛낼 수 있는 일꾼이 되는 겁니다. 네 가지. 첫째는 지혜가 자라는 지적인 성장. 열심히 공부하지 않습니까? 둘째는 키가 자라는 신체적 성장, 건강. 둘의 학교는 원칙이 있습니다. 반드시 체육은 하루 1시간 이상 해야 됩니다. 난 어떠한 일이 있어도 그거는 양보를 안 해요. 하루 1시간 체육하지 않으면 안 돼요. 신체가 건강해야 마음도 건강하고 그 위에 실력이 자라야 되는데 신체가 허약한데 공부 잘한다고 됩니까? 반드시 하루 1시간 운동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골짜기가 좁지만은 체육시설부터 갖추려고 체육관 지었지요. 이번에 풋살장 세우지요. 또 이번에 정구장
특별히 여학생들을 위해서 테니스장을 하나 세우려 합니다. 남학생들은 주로 풋살장에 뛰고 여학생들은 정구장, 체육관, 또 산행 이런 걸 열심히 해서 체력을 올려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사랑받는 영적인 성장. 그래 월요일 아침에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거는 꼭 지켜야 되지요. 끝으로 사회적인 성장, 인간관계. 그래서 예수님이 자랄 때처럼 건강한 신체, 건강한 인격, 건강한 인간관계, 그리고 하나님의 믿는 신앙, 이걸로 우리가 잘 자라는 둘의 학생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로 둘의 가족 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2021년에는 그동안에 준비하던 여자 기숙사도 세우고 풋살장, 정구장도 만들고 시설도 보완하고 또 좋은 선생님들도 새롭게 모시고 좋은 출발하려 합니다. 또 좋은 학생들 보내주셔서 둘의 가족이 많아지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한 명 한 명이 예수님이 자랄 때처럼 지혜가 자라는 지적인 성장, 키가 자라는 신체적인 건강, 하나님을 사랑하는 영적으로 자라는 성장,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사회성, 인간관계가 좋아지는 귀한 학생들로 자라게 하옵소서. 그래서 가정을 일으키고 예수님의 일꾼 되고 나라와 세계의 일꾼으로서 자라가게 하옵소서. 둘의 국제학교의 선생님들과 학생들 모두가 자신이 먼저 행복하고 건강하고 복된 날들을 보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